대지 위에 붉은 태양 다시 솟아오르네.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 48권에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쳐 화전민이 되거나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참담한 기록이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기록 뒤에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600년 전 조선, 그곳은 지금 우리네 부동산 고통보다 수만 배는 더 잔혹했던 부동산 지옥이었습니다. 전하, 하늘이 무심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땅은 제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손톱이 다 빠지고 뼈가 깎이도록 흙을 파서 일군 땅입니다. 그런데 왜 풍년이 들어도 관가에서 다 뺏어가고 흉년이 들면 자식 입에 물 한 모금 못 넣어주고 굶어 죽어야 합니까? 나라의 법이 왜 힘없는 우리만 죽이는 것입니까? 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 입에 들어갈 곡식 한 톨 남지 않는데 차라리 이 땅에 저를 산채로 묻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 계신 전하,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합니까?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관리들이 들으면 우리는 역적으로 몰려 죽습니다. 저 높은 궁궐 담장이 우리 같은 것들의 비명 소리를 어찌 듣겠어요? 그분들에겐 이 땅이 그저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에겐 목숨 아닙니까? 부처님, 우리 전하께서 저 불쌍한 우리 아버님 눈물 좀 닦아주게 해주세요. 전하, 제발 우리 어린 자식들 배가 등에 달라붙어 이제는 울 기운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이들 밥 한 그릇만 먹게 해주십시오. 아들아, 내 손톱 밑에 낀 이 흙이 내가 조선에 태어나 가진 전 재산이구나. 노비로 태어나 흙만 파먹다 가는 게 내 팔자인 줄 알았다만 너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저 논바닥에 뿌려라.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 땅 한 평은 지켜줄 테니 제발 이 땅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십니까?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더니 세금에 치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자식들은 집 한 칸 마련 못해 쩔쩔매는 지금 우리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종은 바로 이 처절한 백성의 비명소리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부동산 전쟁을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은 관리들이 풍년과 흉년을 제멋대로 조작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다범손실법의 폐단이 국가의 가장 큰 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혓바닥에 백성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던 고무줄 부동산 정책, 그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였던 다범손실법은 그야말로 지옥의 법이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자네 눈을 보니 아주 금싸라기 땅이구만. 수확량이 어마어마해. 내 눈에는 황금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는 무조건 상등세를 내야겠어. 법이 그런데 어쩌겠나? 싫은가? 자네 뒤에 있는 저 쌀가마니? 저것도 다 관가로 실어 날라야겠는데. 아, 그리고 관가에 바칠 곡물이 부족하면 자네 목숨줄이 위험하다는 거 모르지 않겠지? 자네 딸아이가 꽤 예쁘더군. 세금을 못 내겠다면 그 아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나? 나라를 위한 충심이 그것밖에 안 돼? 이 무지한 것들이 나라 덕에 숨쉬고 사는 걸 감사히 여겨야지. 대감, 보십시오. 가뭄에 논바닥이 다 갈라져 수확할 게 없습니다. 저 뒤에 굶어 죽어가는 제 8살 딸아이가 안 보이십니까? 제발 한 번만 통촉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뇌물이 없다고 상등세를 물려 제 처가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 죽었습니다. 대감도 자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러십니까? 제발 이 쌀가마니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마저 뺏기면 저희 식구는 다 같이 목을 매야 합니다. 자네 정성이 부족한 걸 탓하게나. 내 눈에는 이 땅이 아주 기름져 보이니 세금은 예년대로 내게. 싫으면 이 땅을 버리고 떠나든지. 자네 말고도 이 땅 붙여먹겠다는 놈들이 도성 밖에 줄을 서 있어. 어디 감히 나랏법에 토를 단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의 멱살을 잡고 당장 쌀가마니를 압수해라. 법을 어기는 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소리 지르면 아예 집까지 불살라버리고 전현들도 다 끌고 가라. 세종은
이 광경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의 자리란 진흙탕을 구르고 썩은 고기 냄새를 맡아야 하는 자리라 했던가요? 세종은 숫돌의 칼 대신 데이터와 백성의 진심이라는 펜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집과 땅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430년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서구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횡행하던 그 시절에 세종은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나라의 세금을 정하는데 백성의 뜻을 묻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황희정승, 그리고 여기 계신 공신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과신에게 글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의 말을 듣지 말라 하였는가? 글을 모르는 것이 어찌 사임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라 단정하는가? 그들이 땀에 흘린 땀방울이 글자보다 못하단 말이냐? 과인은 조선의 왕이다. 왕은 백성을 위해 법을 만드는 자이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법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당장 전국 팔도 제주도 끝자락까지 가서 물어라. 17만 명이 아니라 17,000만 명이라도 좋다. 이 법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아니면 가슴에 못을 박을 것인지 직접 듣고 오란 날이다. 세종의 고집은 지독했습니다. 1430년 3월부터 8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관원들이 전국을 돌며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자가 98,657명, 반대하는 자가 74,149명이라. 찬성이 반을 넘었으니 승리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7만 명이 넘는 백성이 이 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며 울부짖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압도적이나 함길도와 평안도는 반대가 태산과 같구나. 이들을 외면하고 어찌 만인을 위한 법이라 하겠는가? 다시 조사해라. 땅의 비옥함이 다르고 물의 깊이가 다른데 어찌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겠는가? 찬성 98,000여 명, 반대 74,000여 명. 세종은 이 수치를 단순히 승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7만 명의 눈물을 닦기 위해 그는 17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청백리의 표상으로 존경하는 영의정 황희정승, 그가 바로 세종의 이 공법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황희는 단순한 기득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아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 18년 6월 영의정 황희는 공법의 시행은 백성을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일이라며 전하의 면전에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백리의 표상으로 존경하는 황희정승이 왜 이토록 세종의 공법을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세율은 풍년에는 은혜가 될지 모르나 극심한 흉년에는 백성의 목을 쥐어짜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다펌 손실법이 비록 관리들의 부정이 심하나 현장을 보고 세금을 깎아주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법은 어떻습니까? 땅의 등급을 딱 정해놓으면 농사를 망쳐도 백성은 정해진 곡식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때 백성이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이 법은 성군의 법이 아니라 숫자에 능먼 관리들의 법이 될 것입니다. 영의정, 관리들의 유연함이라 하였어. 그 유연함 속에서 백성들이 뇌물을 바치고 관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리가 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현장을 안다 자부하는 그래가 어찌 그 썩은 냄새는 맡지 못하는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관리의 혓바닥보다 차라리 정해진 법의 엄격함이 백성을 보호할 것이요. 숫자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까? 법이 굳어버리면 백성의 사름도 굳어버립니다. 전하께서 17만 명에게 물으셨죠. 그중 진정으로 이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찬성한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하의 위대한 이상이 백성의 현실을 짓누르는 비극이 될까 두렵습니다. 제 목을 치셔도 좋으나 이 법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황희, 그대의 충심을 내 모르지 않소. 하지만 내 보았소. 내 집 한 칸, 내 땅 한 평 지키지 못해 산속으로 도망치는 백성들의 뒷모습을. 그들이 원하는 건 관리의 자비가 아니라 당당히 땀 흘린 만큼 내고 내 것을 지키는 정의란 말이요. 내 17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이 불공정한 부동산 제도를 반드시 뜯어 고칠 것이요. 그대도 내 곁에서 그 지옥을 함께 견뎌줘야겠어. 성군 세종과 명재상 황희,
조선 최고의 콤비였던 두 사람이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백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였습니다. 이것이 600년 전 실록이 전하는 진짜 부동산 전쟁의 행간입니다. 세종은 투표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들어갑니다. 지역마다 토지를 분석하고 수확량을 계산하고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경상도의 비옥함과 함길도의 척박함이 다른데 어찌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겠는가? 땅을 6등급으로 나누고 그 해의 수확량을 9등급으로 세밀하게 나누어라.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백성이 국가를 믿고 발뻗고 자게 하려는 나의 약속이다. 이 숫자 하나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다. 똑똑히 보고 다시 개선해라. 밤을 새워도 좋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치 않겠다. 내가 직접 수치를 확인할 것이니 오차 없이 정리해라. 내일 아침까지 끝내지 못하면 누구도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너희가 잠이 오느냐? 전하,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이 법 하나를 위해 전하의 건강이 상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반포하시지요. 전하의 눈이 침침해지시고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전하의 마음을 다 알 것입니다. 전하, 제발 옥제를 보존하십시오. 조선에 전하가 없으면 백성은 누굴 믿고 삽니까? 제발 잠시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조선의 백성들이 대대손손 편안해진다. 1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의 목숨줄이다.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시 계산해라. 내 눈이 멀더라도 백성의 앞날은 밝혀야 한다. 단 1, 2의 오차도 허용치 않겠다. 이 땅의 모든 흙을 내 손으로 만지는 심정으로 임하라. 알겠느냐? 내 목숨보다 백성의 쌀독이 더 중요하다. 숫자가 곧 백성의 눈물이다. 어서 붓을 들어라. 여러분, 요새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오늘 발표하고 내일 바꾸지 않습니까? 세종은 17년을 고민했습니다. 내 백성이 억울할까봐, 내 백성이 길거리로 나앉을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444년 공법이 반포되었습니다. 관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땅의 질과 수확량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동산 해방과 같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 관리 부득 시기사 백성계 몽기해. 관리들이 그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보게, 올해는 사또 눈치 안 봐도 된다네. 법에 딱 적혀 있으니 수확한 만큼만 내면 된다는군. 이제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아도 돼. 이게 다 주상전하 덕분일세. 전하께서 직접 숫자를 하나하나 맞추셨다지 뭔가.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고맙소 전하. 정말 고맙소. 이제는 내 집에서 발 뻗고 자겠네. 이 쌀밥 좀 보게나. 그러게나 말이야. 예전엔 관리들이 오면 가슴이 철렁해서 쌀떡부터 숨겼는데 이제는 당당히 수확물을 내놓을 수 있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전하께서 우리 같은 미천한 것들의 말을 정말 들어주셨어. 전하, 만세, 만만세. 우리 집 한 칸 이제는 뺏기지 않겠구먼. 우리 아들놈 장가갈 때 쌀 한 마리라도 더 보태줄 수 있겠어. 가문이 살아나는구나. 이제 우리 집 대들보를 새로 세워야겠어. 전하를 위해 평생 기도하며 살겠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전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17년을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땅을 뺏기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에겐 집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겐 땅이 생겼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하늘과 같구나. 이방원 전하의 아드님답게 정말 대단하시구려. 조선에 이런 태평성대가 오는군요. 이제 이 땅에 우리 아버지를 당당히 모실 수 있습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공법은 단순히 세금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가진 자와 일구는 자 사이의 불공정을 깨부순 정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조선의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었고 서민들의 삶은 비로소 안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종은 죽기 직전까지 백성의 땅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백성들이 법을 몰라 부동산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백성은 나라의 하늘이다. 하늘이 굶주리고 길거리를 헤매는데 어찌 왕이 편히 쉴 수 있겠는가?
내가 만든 이 법들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후대의 왕들이 백성의 눈물을 닦는 도구로 써주길 바란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함을 잊지 마라. 집은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성전이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것이 네가 지켜야 할 조선의 땅이다. 절대 잊지 마라. 백성의 눈물은 왕의 수치다. 내 무덤에 비가 내리면 그것이 백성들의 기쁨의 눈물이라 생각하거라. 나는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는 비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미안하구나. 더 완벽한 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더 따뜻한 방을 메어주고 싶었는데 과인의 힘이 부족했다. 부디 너희의 땅을 지키고 살거라. 너희가 행복해야 내가 웃을 수 있다. 저 들판의 곡식들이 내 눈물인 줄 알고 부디 잘 살아다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곧 조선이다. 나를 잊어도 좋으니 너희의 삶을 지켜거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여러분, 세종이 닦아놓은 이 피땀 어린 정의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불안, 어쩌면 우리가 세종의 그 지독한 백성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세종은 비정한 권력의 세계에서도 끝까지 백성의 집을 지켰습니다. 오늘 실록 행간이 준비한 세종의 부동산 전쟁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집 한 칸뿐이라 걱정하시는 여러분,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권리를 알고 내 땅을 지키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종에게 배워야 할 진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실록 행간이 더 진실된 역사를 찾아오는 유일한 힘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